저는 지능지수 IQ 200의 작가로서 제시된 원문 자료를 분석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문법적으로 완벽한 한국어 텍스트로 재구성하고 영상 콘텐츠에 흥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원문 분석 및 길이 측정. 원문음부터까지의 단락으로 구성된 매우 상세하고 긴 서사입니다. 정확한 문자 단어 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원문의 모든 서사적 세부사항, 묘사, 대화, 그리고 사건의 전개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원본과 동일한 길이와 정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파이살 알-라시드, 자이드 알-하이다리, 누라, 레일라, 파티마, 아델라, 칼리드 부장, 타리크 부장, 강태산, 윤성준 팀장, 왕징, 첸하오, 공적인 인물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 등의 호칭은 유지합니다. 최적의 유튜브 영상 제목, 대형사고 반전 51리 미득 시 페르시아만 재앙, 사우디 9,000억 프로젝트, K기술고보에 참혹한 대가와 왕자가 선택한 한국의 정직함. 미엣 라이본 반 파체캅 슈아밤 베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중국들 전적으로 신뢰한 결과는 참담한 비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섭씨 52도에 달하는 페르시아만 극한 해역에서 중국산 선박이 약 300명의 인원과 함께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한민국 조선소의 선박은 동일한 극한 환경 속에서도 압도적인 내구성을 과시하며 운항을 지속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해양 환경은 단순한 수치적 계산만으로는 그 위험성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참사는 대한민국 기술팀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이유로 중국 조선소를 선택했던 사우디의 결정이 가져온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침몰한 중국 선박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해운 및 조선 산업계는 대한민국 선박만이 그 극한을 견뎌낸 경이로운 결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조선업계에서는 한국을 능가할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으며 대한민국을 세계 1위 조선강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상세히 기록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우디 국영해운회사 바흐리에서 15년 동안 수석 엔지니어로 재직해온 자이드 알-하이다리입니다. 그날 아침은 제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되어야만 했습니다. 7살 난 딸 레일라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아빠, 오늘 학교에서 아빠가 만든 배 이야기를 발표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레일라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겠네라고 아내 아델라가 아침 식탁에 후무스와 피타빵을 놓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오늘 승진 발표 있죠. 당신이 중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이 얼마나 큰데 틀림없이 될 거예요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6개월 전 중국 최대 조선소와 총 30척의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도입 계약을 성공시켰으며 이는 무려 450억 달러 규모로 사우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운 계약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기대했던 희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이드, 축하해. 부사장 승진이야. 창사 일에 동고동락했던 타리크 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고 동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전체를 뒤흔드는 긴박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모든 직원의 휴대폰에 동시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내용은 페르시아만 대형 폭발 사고, LNG 운반선 전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히 발생하는 또 다른 해상 사고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워낙 넓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정보에 제 심장이 완전히 멈춘 듯 했습니다. 침몰한 선박의 이름은 데저트 스타 3호였습니다. 데저트 스타 3호. 그것은 제가 직접 검수하고 운항 승인까지 내렸던 바로 그 중국산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첫 항해를 시작한 신규 선박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뉴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장면은 문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으며 새까만 연기가 사막의 맑은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81명, 실종자 200명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원인은 연료 탱크 폭발로 추정되며 섭씨 52도의 극한 고온. 제 손에서 휴대폰이 맥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조선소 측은 분명히 모든 안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확언했으며 극한 환경 테스트 인증서까지 제시했었기 때문입니다. 자이드, 긴급 회의야. 지금 당장. 타리크 부장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회의실로 뛰어가는 동안 오직 같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승인한 배에서 300명이 사망했다. 내가 신뢰했던 그 완벽한 서류들이 모두 허위였단 말인가.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모든 경영진이 모여 있었고 최고 경영자 CEO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자이드, 당신이 담당했던 그 중국 선박들 맞나? 네, 맞습니다. 현재 몇 척이나 운항 중이지? 현재 7척이 운항 중이며 23척이 추가로. 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또 다른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두바 인근 중국산 화물선 긴급 정박, 선체 균열 발견.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자이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당신이 검토한 서류는 완벽하다고 하지 않았나? CEO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모든 테스트를.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아델라였습니다. 여보세요? 자이드, 뉴스 봤어요. 당신이 계약한 배들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레일라가 학교에서 아빠 배가 폭발했다고 아이들이 놀린대요. 울면서 집에 왔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제 자존심, 제 커리어, 그 모든 것보다 가족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반드시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이가 명시되지 않은 익명의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는데 메모에는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것을 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삽입하자 화면에 나타난 것은 중국 조선소의 내부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전 테스트 결과가 두 종류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실제 테스트 결과였고 다른 하나는 정교하게 조작된 버전이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에서는 섭씨 45도에서도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으나 조작된 버전에는 60도까지 안전하다고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제 손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검토하고 신뢰했던 모든 서류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조선소 비교 분석.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한화오션 특수내열 선박기술 도입 제한 거절 사유. 비용 대비 불필요. 중국 기술로 충분함.
거절한 날짜를 확인하니 정확히 6개월 전 제가 중국과 계약을 체결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 기술을 선택했더라면 300명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자이드 알 하이다리 씨이신가요? 네, 누구시죠? 저는 한국 한화오션 중동지사의 윤성준 팀장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한국, 우리가 거절했던 그들이 저희가 보유한 극한 환경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거절한 그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준다니. 필요 없습니다. 자이드 씨, 지금 페르시아만에는 당신 회사 소속 선박 7척이 운항 중입니다. 내일 오후 기온이 54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게 무슨... 저희 분석으로는 최소 3척이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정박시키지 않으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저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폭발, 또 다른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킹 압둘라 경제도시 항구로 와주십시오. 저희가 직접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페르시아만의 황금빛 석양이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이 지옥 같은 사막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킹 압둘라 경제도시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단지 출장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국팀이 와 있었습니다. 윤성준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현장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며 벌써부터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자이드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하는데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있는 행정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그가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페르시아만의 실제 환경 데이터입니다. 단순한 표면 온도가 아닌 선체 내부 핵심 구조물의 온도 변화 자료입니다. 저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상세한 데이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저희는 3년 전부터 사우디 해역에서 꾸준히 테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선박을 50도 이상의 극한 환경에 노출시켜 검증했죠. 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국 선박과 한국 선박의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 중국 선박의 연료 탱크 압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영상 속에서 중국 선박의 게이지는 미친 듯이 상승하며 위험 수준을 넘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반면 저희 선박의 게이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선박의 게이지는 차분했으며 특수 냉각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중 차폐막과 나노 코팅 기술 덕분입니다. 사막의 극심한 열을 97%까지 차단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CEO의 전화였습니다. 자이드 씨, 지금 당장 복귀해. 베이징과 화상회의가 시작됐어. 저는 윤성준 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성준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이드 씨, 오늘 오후 2시까지 조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최소 3척이 더 위험에 처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본사로 돌아가자 이미 화상회의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조선소 대표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명백히 조작된 음모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우리를 음해하려는 공작이죠. 우리 기술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300명이 사망했는데 음모라니. 그렇다면 폭발의 실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운항 미숙입니다. 사우디 선원들의 치명적인 실수죠. 순간 격렬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CEO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이드 씨, 왕실에서 압력이 들어왔네.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해치지 말라는 짓이야. 하지만 CEO님, 또다시 사고가 난다면 그건 자네가 막아야지. 그게 자네의 임무 아닌가? 막막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중국 조선소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안전 장비도 없이 위험천만하게 용접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품질 검사 도장을 위조하는 장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연료 탱크에 정품이 아닌 저질 재료를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입니다.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알 코바르 호텔 로비.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집에 들러 아내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레일라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배는 안전한 거 맞아요? 그럼 당연하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 10시 알코바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평범한 차림에 중국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이드 씨이십니까? 네, 저는 첸 하오입니다. 그 조선소에서 10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위조된 인증서, 실제 테스트 영상,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뇌물 리스트입니다. 당신 회사 임원 중에도 연루된 사람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도 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 자료를 저에게 주는 겁니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동생이 데저트 스타 3회에 있었습니다. 살아남지 못했어요. 회사는 유가족에게 거짓말만 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도 분석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극한 환경 대응 기술은.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첸 하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킨 것 같습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부탁입니다. 꼭 이 일을 막아주십시오. 그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호텔을 빠져나와 차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보였는데 계속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검은 차는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첸 하오가 준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 중 70%가 안전기준 미달이었으나 서류상으로는 모두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한화오션과의 비교 자료도 있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한국 선박은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윤성준 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세척이 위험하다.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3시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거나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윤성준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킹 압둘라 항구로 오십시오. 저희 선박 세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1시간 후 윤성준 팀장과 한국 기술팀이 도착했습니다. 총 5명이었는데 각자 전문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선박부터 점검해야겠습니다. 아침 8시였는데도 기온은 이미 42도였습니다. 한국팀은 특수 제작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냉각 순환 시스템이 내장된 작업복입니다. 8시간까지 버틸 수 있어요. 첫 번째 선박인 데저트 스타 치로리에 올라갔습니다. 윤성준 팀장이 열화상 카메라로 선체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화면의 붉은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료 탱크 상단부입니다. 벌써 위험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전고가 되면 그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폭발이 임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임시 방편이지만 냉각 시스템을 보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는 말을 멈추고 선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 용접 부위를 보십시오. 규격 미달입니다. 열팽창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한국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여기 미세 균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달려가 확인해보니 미세하지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명확한 균열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배에는 80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즉시 대피시켜야 합니다. 저는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데저트 스타 7호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무슨 소린가 갑자기?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폭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가 있나? 저는 윤성준 팀장을 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사진과 데이터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팀이 신속하게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전송했습니다. 몇 분 후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선원들이 황급히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알 하이다리 씨, 정말 위험했던 겁니까? 네, 당신들은 지금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 순간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자 데저트 스타 7호의 연료 탱크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압력 과부하입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십시오. 윤성준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대형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 선원들이 배 안에 있었다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수백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두 번째 선박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팀이 더욱 꼼꼼하게 검사했습니다. 한 팀원이 선체 아래로 들어가 용접 부위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냉각수 파이프의 부식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박까지 점검을 마쳤을 때는 이미 전고를 넘어섰고 기온은 5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윤성준 팀장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세 척 모두 즉시 운항을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결정은 제 커리어를 완전히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성준 팀장이 제게 보여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선박의 운항 기록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동일한 항로, 동일한 극한 조건에서 3년간 무사고 기록이었습니다.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테스트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서류를 조작하는 대신 처음부터 다시 선박을 만들고 기술을 개선합니다. 그가 작업복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자이드 씨, 사막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는 오직 진짜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한국팀에 가니 사무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김치를 꺼냈습니다. 드셔보시겠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그들의 진심이 느껴져 김치를 받았습니다. 매웠지만 이상하게 기운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극한 환경을 견딥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도 춥고 더운 나라입니다.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극한을 아는 사람만이 극한을 이길 수 있죠. 오후 2시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이드 씨,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선박 세척을 멈춰 세웠다고? 네? 안전 문제라니 중국 측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당장 해명하게.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팀이 우리가 거절했던 그 한국을 말하는 건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게. 모든 자료를 가져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성준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도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그가 서류 가방을 열자 두꺼운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3년간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모든 선박 사고 분석 자료입니다. 중국 선박과 한국 선박의 비교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니 충격적인 통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선박의 사고율은 23%였으나 한국 선박의 사고율은 0.3%였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생명에는 국적이 없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윤성준 팀장이 제공한 자료와 첸 하오의 증거를 통합하여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진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밤새 못 잤네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야. 어쩌면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몰라. 무서운 일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늘 무서운 일이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보다 경비 인력이 많았고 중국인들이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CEO와 임원진, 그리고 놀랍게도 왕실 관계자가 와 있었습니다. 자이드, 설명해 보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균열 사진, 열화상 데이터, 그리고 압도적인 사고 통계까지. 이것이 증거입니다. 우리 선박들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조작된 자료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음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입니까? 저는 첸 하오가 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중국 조선소 내부에서 안전 테스트를 조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회의실 화면에 떴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왕실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이드, 이 자료는 어디서 났나?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의 동생이 데저트 스타 3회에 있었습니다. 충분하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함마드 왕자님께 직접 보고하겠네. 자이드 자네는 왕자님을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아. 중국 대표들이 당황하여 항의했습니다. 잠깐,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거짓 서류로 맺은 계약을 말하는 건가? 왕실 관계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윤성준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왕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런데 자이드 씨,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금 당장 항구로 오실 수 있습니까? 정박 중인 선박 중 한 척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항구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데저트 스타 11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원들은 대피시켰는데 해안 경비대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윤성준 팀장과 한국팀이 방화복을 입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위험해요. 왜 들어가는 거죠? 화재 진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수동으로 막아야 합니다. 30분이 지나도록 한국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얼굴이 그을렸지만 모두 무사했습니다. 화재는 진압했습니다. 윤성준 팀장이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방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그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진룸 벽에 중국어로 쓰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경고, 입 다물어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자이드 씨,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호가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자이드 씨,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찾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레일라는 무사히 학교에 있어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그러지 마. 내가 갈게. 학교에서 기다려. 전화를 끊고 윤성준 팀장을 보았습니다. 가족이 위험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팀 2명이 저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레일라는 무사했습니다. 아빠, 저는 레일라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윤성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3년 전 한국 선박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국의 방해 공작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그날 밤 한국팀은 정말로 저희 집 주변을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새벽 3시쯤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차 2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이드 씨,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윤성준 팀장이 무정의로 말했지만 그들은 한국팀을 보자마자 별다른 행동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첸 하오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긴급, 오늘 오후 중국 조선소에서 나머지 선박 23척을 모두 한꺼번에 출항시킬 계획, 증거 인멸 목적. 23척이 한꺼번에 출항한다고. 그중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저는 왕실 관계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왕자님을 지금 만나야 합니다. 2시간 후 왕궁으로 오시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궁 정문에서 철저한 검색을 마친 후 안내를 받아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리야드 왕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복도를 걸으면서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이드 알 하이다리 씨, 왕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근위대 대장이 거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가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상보다 젊어 보였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자이드 알 하이다리, 들어오게. 왕자의 집무실은 예상과 달리 화려한 장식 대신 실용적인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 가득 비전 2003표 프로젝트 지도와 차트가 걸려 있었고, 반대편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경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세. 왕자가 직접 아랍 전통차 카흐와를 따라주었습니다. 이러한 격식 없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유발했습니다. 자네가 가져온 증거를 보았네. 충격적이더군. 죄송합니다, 왕자님. 제가 더 빨리 파악했어야 했는데. 왕자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멈췄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속은 것이지. 중국의 달콤한 제안에 말이야. 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사막 너머로 신도시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가? 넘시티 건설 현장이네. 5천억 달러 프로젝트지. 하지만 해운 인프라 없이는 저것은 그저 사막 위의 신기루일 뿐이야. 왕자가 다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중요한 걸세.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 말이야. 왕자님,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머지 23척이 모두 출항합니다. 알고 있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중국 대사가 3번이나 전화했어. 1대1로의 핵심이니 즉시 출항시키라고. 왕자는 책상 위의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항의서였습니다. 여기에 보니 일방적 계약 파기 시 모든 경제협력 중단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하지만 왕자님, 생명이. 그래, 생명이지. 하지만 정치는 복잡해. 중국은 우리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야. 하루에 200만 배럴을 사가지. 순간 정적이 흘렀고 왕자의 깊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윤성준 팀장이 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왕자님, 이것을 보십시오. 한국 한화오션의 기술 제안서입니다. 왕자는 보고서를 받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수 내열 코팅, 3중 안전 시스템, 실시간 인공지능 모니터링. 그는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섭씨 60도에서도 안전 운항이? 네, 이미 3년간 사우디 해역에서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3년? 그럼 우리가 중국과 계약하기 전부터? 네, 하지만 저희가 거절했죠. 비용 문제 때문에. 왕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중국보다 20% 비싸군. 초기 비용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0년 총 운영 비용을 보시면 유지비와 보험료를 합쳐 오히려 40%가량 저렴합니다. 인상적이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 왕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왜 한국을 신뢰하나?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중국을 옹호하지 않았나?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제 가족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국 측이 제 딸을 위협했을 때 한국팀이 밤새 저희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던가. 바다에서는 모두가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위험하면 모두가 위험하다고요.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학이 있군. 그래,
기술만으로는 부족해.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정신이 중요하지.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왕자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가? 제다항에서 중국 선박 세 척이 동시에 출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사 승인도 없이 중국 대사관에서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왕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상황실로 가자. 거대한 스크린에 제다항의 실시간 영상이 떴습니다. 세 척의 중국 선박이 정박지를 벗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안 경비대가 출동했지만 중국 측이 국제법을 운운하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윤성준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윤 팀장님, 제다항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모니터링 중입니다. 큰일입니다. 그 선박들. 왜요? 어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스캔했는데 세 척 모두 위험 수준입니다. 저는 왕자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왕자님, 한국 팀장입니다. 윤성준 씨, 한 가지 묻겠소. 스피커폰으로 윤성준 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자님, 바다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한 척이 침몰하면 주변 모두가 위험해지죠. 그리고 20년 전 한국도 큰 아픔을 겪었을 때 국제사회가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윤 팀장. 지금 당장 제다항으로 가서 그 선박들을 막을 수 있겠소. 기술팀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권한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자네를 긴급 안전검사관으로 임명하겠네. 왕자는 전화를 끊고 군 지휘관에게 명령했습니다. 제다항 봉쇄, 모든 선박 출항 금지. 왕자님,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것입니다. 생명이 먼저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30분 후 제다항 현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한국팀이 특수 드론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스캔 시작합니다. 드론이 첫 번째 선박 위를 지나가자 스크린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맙소사, 연료탱크 온도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선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척 모두 위험 수준입니다. 즉시 정박시켜야 합니다. 중국 선장들은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정상 운항 중이다. 방해하면 국제 분쟁을 초래할 것이다. 그때 첫 번째 선박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압력 밸브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모두 대피. 화면 속에서 선원들이 황급히 뛰어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5분 후 쿵 하는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면 왕자가 중국 대사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대사,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소? 스피커폰 너머로 중국 대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예외? 30척 중 몇 척이나 더 폭발해야 인정하시겠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자는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중국 선박 운항을 중단한다. 그리고 한화오션과 전면 재계약하겠소. 왕자님, 그러시면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도 중국이 필요하지만 중국도 우리의 석유가 필요하지 않소. 서로 필요한 관계에서 생명을 담보로 장사할 수는 없어. 왕자는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이드,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게. 한국팀과 함께. 저요? 자네는 실패를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지.
그때 윤성준 팀장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다항 현장이었습니다. 왕자님, 중국 선박 선원들이 한국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선원들이 한국팀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중국 선원이 울먹였습니다. 우리도 위험한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왕자가 말했습니다. 윤 대표, 사우디와 한국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시겠소. 영광입니다, 왕자님. 그 순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왕궁을 나서려는데 왕자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자이드, 한 가지 더 있네. 말씀하십시오. 중국 계약 파트너들과도 연결해보게. 모두를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 함께 갈 사람은 함께 가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석양이 리야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윤성준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이드 씨, 이제 시작입니다.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쉬운 일이었다면 의미가 없었겠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왕자님을 만났어.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야. 잘 됐네요. 그런데 당신 행복해 보여요. 응, 드디어 옳은 일을 하게 됐거든. 그날 밤,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있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중국 선원 가족들이 나와 진실을 말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중국인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자이드 알 하이다리 씨이시죠?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레일라야, 엄마랑 방에 들어가 있으렴. 응접실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한 명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10,000,000를 드리죠.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번복하고 중국 측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농담이십니까? $20,000,000로 올려드리죠. 그리고 베이징 본사 부사장 자리도 약속드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가주시죠. 그들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딸이 아주 예쁘던데. 순간 엄청난 분노가 치밀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감히 내 가족을 건드리면 왕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왕실도 중국에 돈이 필요하죠.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저를 위협하며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즉시 윤성준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위협을 받으셨군요. 예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밤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제해사기구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자이드 씨가 증언해야 합니다. 국제무대에 서는 것은 또 다른 엄청난 압박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어봤습니다. 한국팀 2명이 수상한 남자 셋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물러나십시오. 중국인들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결국 물러났습니다. 아침에 윤성준 팀장을 만났습니다. 어젯밤에 3번이나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아마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회의가 중요해요. 국제해사기구 중동지부로 향했습니다. 이미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중국 대표단만 90명이 넘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중국 측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사우디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의장이 제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자이드 알 하이다리 씨, 증언하시죠. 저는 일어섰고 수백 개의 눈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첸 하오가 준 동영상을 띄웠습니다. 안전 테스트 조작 장면이 선명하게 공개되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폭발 선박의 블랙박스 데이터입니다. 윤성준 팀장이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폭발 직전 압력이 설계 한계치의 3배였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다. 한국과 짜고 친 음모다. 그때 의외의 인물이 일어섰습니다. 일본 대표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요코하마에서. 이어서 싱가포르, 인도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모두 중국 선박에 심각한 안전 문제를 겪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당황했습니다. 의장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명백한 안전 기준 위반입니다. 모든 중국산 선박의 재검사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이미 판세는 끝난 뒤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윤성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도 이상한 차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저 차 보이시죠? 계속 따라오네요. 운전하던 한국 팀원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대비했습니다. 순간 앞에서 다른 차가 나타나 우리 차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왕실 경호차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레일라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상한 사람이 레일라를 찾아왔다고.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레일라는 학교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다고 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왕실 관계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가족이 위험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미 왕자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왕실 경호원이 저희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첸 하웩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더 큰 폭로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 내일 공개합니다.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첸 하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트럭이 그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윤성준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어제 밤 마지막으로 보낸 파일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중국 정부 관료들과 조선소 간의 비밀 회의록이었습니다. 안전 문제를 알면서도 수출을 강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국가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첸 하오가 목숨을 걸었던 거죠. 오후 2시 국제해사기구 특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UN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제가 증언석에 앉았습니다. 자이드 알 하이다리 씨,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첸 하오의 마지막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회의록, 뇌물 리스트, 그리고 은폐 지시 이메일까지. 이것은 명백한 국제 범죄입니다. 알면서도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중국 대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불법 아닙니까? 내부 고발자가 목숨을 걸고 전달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데저트 스타 3호의 생존자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의장이 허락했습니다. 제 이름은 아흐메드입니다. 기관사였어요. 폭발 직전 연료 탱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균열 소리였어요. 보고했지만 묵살됐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친구 23명이 그날 죽었어요. 막을 수 있었는데. 이어서 한국팀이 준비한 기술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윤성준 팀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화면에 두 선박의 비교 영상이 떴습니다. 섭씨 55도 환경에서 중국 선박은 15분 만에 경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한국 선박은 72시간 후에도 정상이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듭니다. 서류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중국 대표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다. 세월호를 기억하라. 윤성준 팀장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실패했고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그 후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청문회는 5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의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 조선소 3곳의 국제 인증 취소, 모든 수출 선박 재검사 명령,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자이드 씨, 한마디 해주시죠.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첸 하오 씨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진정한 영웅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무함마드 왕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했네, 자이드. 자네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했어. 왕자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시작이지. 한국과 함께 말이야.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윤성준 팀장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자이드 씨, 제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어요? 사우디 한국 합작 프로젝트의 총괄로. 놀라웠습니다. 저를요? 저는 중국 선박을 선택했던 사람인데. 그래서입니다. 실패를 아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죠. 그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레일라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물론이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아내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큰 제안을 받았어.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레일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아빠가 영웅이라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성준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파트너. 그런데 오후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저희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제 바꾸고 싶습니다. 그들은 내부 개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윤성준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함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우디, 그리고 중국 개혁파들이 함께하는 안전한 바다를 위한 동맹이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책,
사우디 한국 해운 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남아있는 중국 선박들을 모두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30척 전체 점검의 첫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페르시아만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항구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자이드, 준비됐어? 아내 아델라가 진한 아랍 커피를 건넸습니다. 응,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항구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기술진 50명이 이미 와 있었는데 새벽 4시부터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윤성준 팀장이 안전모를 쓰며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일상입니다. 해 뜨기 전에 시작해야 해질 때 끝낼 수 있죠. 팀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화이트보드에 선박 도면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5척을 점검합니다. 각 팀당 10명씩 체크리스트 347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47개 항목이요? 젊은 사우디 엔지니어 라시드가 놀랐습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기본입니다. 생명이 걸린 일에 대충은 없습니다. 첫 번째 선박은 데저트 스타 9호였습니다. 6개월 전 취항한 비교적 새 배였지만 승선하자마자 한국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한국 기술자가 손전등으로 용접 부위를 비췄습니다. 육안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특수 장비로 스캔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내부 크랙이 시작되었네요. 표면은 페인트로 덮어서 안 보이지만 이어서 연료 탱크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팀원 하나가 좁은 탱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독면과 특수 장비를 착용한 모습이 마치 우주인 같았습니다. 팀장님, 여기 심각합니다. 무정위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탱크 내벽이 부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염분과 고온 때문인 것 같은데 이대로면 3개월도 못 버팁니다. 라시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6개월마다 점검했는데 이런 걸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겉만 봤으니까요. 한국팀은 속까지 보는 겁니다. 점심시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검 중이던 데저트 스타 13홀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른 것입니다. 불이야, 엔진룸에 불이 났어요. 선원들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스프링클러가 안 켜지죠? 누군가 밸브를 잠갔습니다. 윤성준 팀장과 한국팀 5명이 방화복을 입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위험해요.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연료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저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윤성준 팀장이 저를 막았습니다. 밖에서 대피 지휘를 해주십시오. 저희는 이런 훈련을 수백 번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지 10분,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기는 계속 나왔고 폭발음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윤 팀장님, 응답하세요. 무정이는 조용했습니다. 그때 한국 팀원 하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그을렸지만 무사했습니다. 주 화제는 잡았습니다. 팀장님이 마무리 중입니다. 5분 후 나머지 팀원들도 모두 나왔습니다. 윤성준 팀장의 방화복은 곳곳이 탔지만 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네, 이 정도는 일상입니다. 그가 가져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탄 천 조각이었는데 중국어로 입 다물어 다음은 가족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 메시지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경찰에 일단 증거부터 확보합시다. 한국팀이 현장을 정밀 조사했고 CCTV를 확인하니 새벽에 수상한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점검 3일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척 중 13척에서 크고 작은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엔지니어 5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청문회 때 만났던 리우가 이끄는 팀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배들입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침묵했죠. 이제라도 고치고 싶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 와서? 첸 하오는 저희 선배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저희에게 진실을 위해 싸워라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리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실제 설계도였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수출용은 조작됐지만 이건 원본입니다. 윤성준 팀장이 설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대로만 만들었어도 문제 없었을 텐데 비용 절감 압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매년 20%씩 원가를 낮추라고. 다음 날부터 특별한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과 중국 개혁파 엔지니어 그리고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부러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보강하면 리우가 설명하면 한국팀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용접을 다시 하고 여기에 보강제를 덧대면 됩니다. 작업 5일째, 극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데저트 스타 19호를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큰일이에요. 연료 탱크에 큰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한국 기술자 김대리가 소리쳤습니다. 폭이 30cm가 넘어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선박에는 60+명의 선원이 있었습니다. 즉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기관장 왕이 남겠다고 했습니다. 이 배는 제가 인수할 때부터 관리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위험해요. 당장 나오세요. 아니요. 연료를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폭발을 막을 수 있어요. 윤성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혼자서는 무리예요. 한국 사람이 왜 중국 배를 위해? 바다에서는 국적이 없습니다. 다 같은 선원입니다. 둘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응급 장비를 준비했고 중국 엔지니어들은 기도했습니다. 2시간의 사투. 무정의로 들리는 소리만이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연료 70% 배출 완료. 균열이 더 벌어지고 있어요. 서둘러야. 마침내 그들이 나왔습니다. 2 사람 모두 기름때로 뒤덮여 있었지만 성공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왕 기관장이 윤성준 팀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 배를 위해 목숨을 걸다니. 우리는 동료잖아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이 국적을 넘어선 진정한 협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점검이 끝났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척 중 27척에서 결함이 발견되었고 12척은 즉시 운항 중단, 15척은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기술 지원으로 모두 개선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무함마드 왕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었나? 겉만 봤기 때문입니다, 왕자님. 제가 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나? 윤성준 팀장이 나섰습니다. 6개월이면 모두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용은 8억 달러로 예상되지만
단계적으로 하면 5억 달러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리우가 말했습니다. 폐선 예정인 세척을 교육용으로 쓰면 어떨까요? 실패 사례를 가르치는 산 교육장으로요.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요. 실패를 감추지 않고 배우자는 것이군. 점검이 끝난 날 밤, 한국팀 주최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 중국, 사우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중국 엔지니어 리우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를 위하여,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위하여. 윤성준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는 여러 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노래, 중국 노래, 아랍 노래. 서로 다른 멜로디였지만 묘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협력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레일라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한국 아저씨들은 다른 나라 배도 고쳐줘요? 그게 진짜 강한 거야.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게 더 대단한 거란다. 그럼 저도 그렇게 할래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사막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거짓도, 진실도, 그리고 오늘처럼 아름다운 협력도. 오늘 나는 배웠다. 진정한 기술이란 함께 나누고 성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석 달 후 리야드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한국 해운기술동맹 조인식이 열린 것입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왕자가 연설했습니다. 신뢰의 시작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동맹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한화오션 회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것입니다. 조인식 후 윤성준 팀장과 저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자이드 씨, 사실 3년 전 처음 제안했을 때 거절당해서 상처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과정이었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까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너머로 페르시아만이 보였습니다. 저 바다에서 앞으로 천척의 배가 다닐 겁니다. 모두 안전하게. 한국 기술로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술로요. 이제 국경은 의미 없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한국산 특수선박이 도착했습니다. 사막의 별이라는 뜻의 나즘 알 사우라 였습니다. 항구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제 가족도 왔습니다. 와, 정말 크다. 레일라가 감탄했습니다. 선박을 둘러보는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3중 안전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무엇보다 선원 휴게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선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공간입니다. 기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한국 설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첫 항해를 앞두고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데저트 스타 3호 희생자 추모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제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아흐메드가 일어섰습니다. 재활치료로 이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배의 첫 항해에 동승하고 싶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 싶습니다. 첫 항해는 완벽했습니다. 섭씨 54도의 극한 더위에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귀향 후 아흐메드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바다가 무섭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선업 대대적인 개혁을 발표한 것입니다.
리우가 전화했습니다. 자이드 씨, 우리도 변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려고요. 어떻게요? 안전기준 강화, 투명한 검사, 그리고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협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사무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첸 하오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첸 하오 씨는 영웅입니다. 그의 용기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녀에게 첸하오 추모 장학금을 만들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 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거제도 한화오션 조선소였습니다. 이곳이 나즈말 사우라가 태어난 곳입니다. 윤성준 팀장이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도크, 정밀한 작업,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전 다짐을 합니다. 한 작업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에 누군가의 가족이 탄다고 생각하면서요. 조선소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실패 박물관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과거의 실수들을 전시한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청수대교 볼트, 세월호 구명조끼, 그리고 최근 추가된 데저트 스타 3호 파편까지. 실패를 감추지 않고 전시한다고요? 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 사우디 해운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기술은 차가운 금속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겨야 진짜 기술이 됩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자이드 씨,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전에는 작은 나라의 과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작지만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위대합니까?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정신이요. 귀국 전날 윤성준 팀장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나침반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 할아버지가 쓰시던 겁니다. 6.9.25 전쟁 때 흥남 철수에서 피난민을 구하던 배에 계셨대요. 이런 귀한 것을, 방향을 잃을 때 이것을 보십시오. 나침반은 늘 진실만을 가리키니까요. 사우디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그날 폭발 사고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여전히 거짓 서류를 믿고 있었을 것이고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레일라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뭘 그리니? 한국 아저씨들이 우리 배를 고치는 모습이에요. 그림 속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뭐야? 바다의 친구들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무사고 200일을 달성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큰 전광판이 있었고 오늘도 무사고라는 문구와 함께 200일이라는 숫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이드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이제 저는 중동해운 안전위원회 의장이 되어 매일 페르시아만을 운항하는 500척의 선박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이 오신대요. 비서가 알려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중국 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자이드 위원장,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배우러 왔습니다. 사우디가 어떻게 1년 만에 이런 기적을 만들었는지. 저는 그를 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모든 선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온도, 압력, 속도, 날씨까지요.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요. 옆방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한국, 중국, 인도, 필리핀 등 15개국에서 온 연수생들이었습니다. 윤성준 팀장이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왜 쓰는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특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각국 음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김치, 중국 마라탕, 인도 커리, 아랍 케밥. 음식도 기술입니다. 윤성준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협력의 시작이죠. 오후에는 현장 실습이 있었습니다. 최신 한국산 선박, 걸프, 가디언절 견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연수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 배는 사고가 없나요? 이제 안전교육 강사가 된 아흐메드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서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숨기지 않고 고칩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만든 후에도 계속 관리하죠. 저녁 무렵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만 해역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는 구형 중국산 화물선이 나타났습니다. 해류 때문에 암초지대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긴장했습니다. 구조대 출동. 30분 후 한국 기술진이 포함된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었습니다. 엔진 과열로 시스템 전체가 멈췄네요. 예인하면 되지 않나요? 화물이 너무 무거워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2시간 내에 재가동해야 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수리하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1시간 45분 후 엔진 재가동 성공, 관제센터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국적도 제조사도 상관없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귀가하는 길에 묘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국식의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데저트 스타 3호 희생자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누군가 꽃을 놓고 갔더군요. 카드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기술진 1동.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귀가했네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 척의 배를 구했어. 중국 배였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구했지. 불과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맞아. 세상이 정말 변했어. 레일라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직업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니? 저도 아빠처럼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래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윤성준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이드 위원장님, 2년차 프로젝트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친환경 수소 선박입니다. 미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오늘로 페르시아만 무사고 200일째입니다. 사우디 한국 협력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왕자님의 전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이드, 자네 덕분에 비전 이컴 300이 순항하고 있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왕자님. 겸손하군. 그런데 부탁이 하나 더 있네. 말씀하십시오.
이 성공 사례를 전 세계에 알려주게. 우리가 어떻게 해냈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페르시아만에는 수많은 선박이 안전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비극적인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이 순간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만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의지, 그리고 모든 나라의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막의 바다를 지킨 자이드 알 하이다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셨습니다. 약 3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 어떻게 신뢰와 협력의 기적으로 탈바꿈했는지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단순히 우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 그리고 경쟁자까지 기꺼이 돕는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오늘도 페르시아만에서는 수백 척의 선박이 평화롭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 아래에는 한국과 사우디,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함께 쌓아 올린 신뢰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